아내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부인과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있던 고든 파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21년 전 사라졌던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전화에 고든은 급히 현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고든의 아내 캐롤 파크는 1976년 7월 17일에 실종됐습니다. 캐롤의 지인들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우울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그 전에도 한번 가출한 전적이 있었기에 당신은 사소한 일탈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캐롤이 사라진 날 고든은 가족들과 당일 여행으로 블랙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롤은 몸이 좋지 않다며 집에 홀로 남았고 그 뒤로 사라진 겁니다. 그 후 고든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끝내 알 수 없었고 21년이 지나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코니스턴 워터라는 호수에 다이빙을 즐기러 간 다이버들은 호수 밑바닥에서 바위와 파이프가 매달려 있는 밧줄에 묶여 있던 캐롤을 발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든은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는 장면을 봤고 다음날 체포됩니다. 고든은 2주 후에야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5개월 후 검찰은 주요 변호인, 경찰과의 회의 후 모든 당사자들과 합의해 실질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라며 고든에 대한 기소를 철회합니다. 고든은 당시에 21년 전의 사건을 포함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라는 심정을 밝혔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6년 후인 2004년 1월 13일 고든은 다시 체포됩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종결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증거를 찾았기에 그를 체포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에게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이는 고든이 2주간 감옥 체류 당시 같은 감방 동료였다고 주장한 마이클 웨인라이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수감 당시 고든이 자신에게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장했고 이에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수색팀이 캐롤이 발견된 장소에서 고든의 집에 있는 방갈로의 벽과 일치하는 돌덩이를 발견합니다. 검찰은 고든이 이 돌덩이를 비롯해 무게가 나가는 다른 물건들을 밧줄에 묶어 캐롤의 시신을 유기했고 시간이 흘러 돌덩이가 밧줄에서 빠져나가 호수 바닥에 남아있었다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 억지스러운 증거였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고든이 캐롤 실종 후 6주 만에 실종 신고를 한 점, 평소에도 고든이 약간의 의처증이 있어 부부싸움이 잦았던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산악용 도끼인데 고든이 산악을 즐기는 매니아였던 점, 마이클의 진술, 그의 방갈로의 벽에 있는 돌덩이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점을 빌어 유죄를 선고했고 판사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고든은 항소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증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재판을 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항소를 하던 고든은 2010년 1월 25일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고든의 아들은 국가가 죄 없는 아버지를 죽였다 비난했고 그건 그의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든의 자살은 예비 징후 없이 일어났기에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건 그는 죽기 전날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끝까지 항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2014년에 형사사건심의위원회는 DNA 검사 결과 고든의 재판의 결정적 증거였던 돌덩이가 그의 집에 있는 방갈로에 사용된 돌과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심의위원회는 재판소가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유죄 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말했지만 2020년 아직까지도 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든은 사망했지만 그의 유가족들은 고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항소와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항소는 법원의 침묵이 깨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